고의란 무엇인가? 결국 고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생겨요? 결과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절도를 하든 사람을 죽이든 고의, 나의 어떤 주관적인 문제죠. 그 다음 결과적인 문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는 뭐 결국 볼 거 없어요. 저 결과 나왔으니까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인과관계론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오겠어요?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지. 만약에 뭐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했다. 결심을 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알다다 해진 상태에서 저지르는 놈. 결심도 섰는데 술 먹고 나니까 용기 100배에서 저지르는 놈. 결심도 안 했는데 술 먹고 나서 실수로 저지르는 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나누게 돼요. 그걸 보면 뭐라 부르냐면 책임론이라고 부르게 되죠. 요거를 다 거쳤을 때 얘를 뭘 줄 수 있다? 벌을 줄 수 있다 해요. 그러면 그건 이제 형벌론이라고 해서 형벌을 따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연 기준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 좀 다르겠죠.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되게 법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 공부를 너무 오래 했더니만 사실 이게 자유의지는 뭐다?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으로 따르게 되면은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왜?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결정론은 다시 또 몇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유의지론으로 가게 되면은 간단한 거예요. 뭐 고의가 있으면 처벌하고 고의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뭐 아니면 있잖아요. 자, 일단은 운동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이 영화는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를 살펴봅시다. 감사관이 한 명 왔었죠. 네. 그렇죠. 걔가 온 이유가 뭐냐면 저 시스템이 어디에서만 돌아가고 있냐면 워싱턴에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해보니까 효과 짱이야. 일단 강력부대가 사라졌거든요. 물론 자법만 있고. 그리고 계획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보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다 뭐 충동 범죄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이제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 잡혀버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시스템을 어떻게 하자? 전반으로 이제 어떻게 하자? 확장시키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이게 경찰국이 저걸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저 시스템을 누가 가져야겠다? 법무부가 가져야겠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뭘 찾고자 한다? 오류를 찾고자 하는 거죠. 너는 이 시스템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없느냐? 그걸 이제 뭐 한다? 조사하는 거예요. 오류는 어디서 생기겠어요?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저 부장행관 어떻게 한다? 뒤지기 시작해요. 너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얘가 이 시스템에 대한 아주 강한 신봉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한 결정론의 위치에 있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결정론의 문제는 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딱 그렇게 그럼 비판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론을 확대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인정하고 포기할래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보완하겠죠.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보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세 번째 학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강한 결정론, 자유의지론. 양자가 대립한다. 근데 강한 결정론은 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영화는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근데 문제가 뭐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또 쟤들 또 몰려나고 깨지고 있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서 뭔가 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약한 결정론. 아니 둘 다 결정론이니까 뭐 이런 불치기 그냥 강약을 했나봐요. 결론은 하나예요.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결정되어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 근데 재밌는 이 논리를 펼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슐리크라는 사람인데, 아니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은 결정론, 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반대는 결정되었다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반대는 강제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문제는 강제로 한 거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이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예를 들어보죠. 아주 간단한 예예요. 자, 내가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차에 치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차에 치였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을까? 조금만 늦게 나왔더라도, 신발끈만 한번 맸더라도, 오다가 담배만 폈더라도, 오다가 물 한 잔만 마셨더라도, 아무튼 딱 2초만 더 어정거렸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죠. 자유의지예요? 얘가 당하려고 뭐 다짜고 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뭐다? 우연히 그냥 뭐다? 그냥 사고일 뿐이다. 사고. 그런데 그 사고 역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때요? 수많은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쫙 연관관계가 끝도 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자유의지에 의한 거예요? 아니죠. 이건 뭐다? 그냥 억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이제 강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예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에 갔어. 굉장히 뭔가 부당한 게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바꿀 입장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해봅시다. 바꾸느냐만 하느냐는 누구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강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의 문제가 된다? 자유의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강제된 것과 또 뭐 그냥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뭐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자유의지와 무언가를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약한 결정론은 자유의지는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책임을 묻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생각해봐요. 자, 다시 한 번 더 분리를 잘해봐요. 자, 강한 결정론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끝이에요. 걔는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자유의지가 할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왜 책임을 물어요? 다음부터 좋게 생각해보자면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책임을 묻게 되면은 이 놈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행동의 변화 가능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유의지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약한 결정론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게 되면 뭘 가져올 수 있다? 다음 행동의 변화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훔칠까 말까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강제된 거예요? 아니죠. 그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럼 강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사회는 어떻게 한다? 협박하는 거지. 네가 훔치면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여러분들이 녹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잡힐 테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번은 봐줄 거예요. 자, 아무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한다?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한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벼락 맞아 죽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는 뭐다? 그냥 그렇게 결정된 뭐다? 팔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서 범위를 나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 영화는 바로 딱 그 관점에 서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고 하지만 나는 뭐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또 결국에는 어떻게 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자, 이러한 관점 안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는 일단 약한 결정론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저러한 관점도 있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지만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금 말하지만 윤리의 문제는 뭐다? 그냥 논리 세워놓고 참 이렇게 붙이냐 그런 것이고 이게 그렇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행동을 보여주시던지. 그러니까 좀처럼 생각하면은 맨 처음 내일 봤을 때 잡혀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우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이겠죠 하고 잡혀가면 끝나는 문제라고. 근데 이놈은 안 잡혀가잖아요. 자,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